네, 이번 시간은 기술 개념 관리 제9강 비상시 응대 매뉴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상시 응대 매뉴얼에는 원칙이 있어요. 왜냐면 3 플러스 1 원칙인데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1 원칙은 뭐냐? 3은 1번 문제가 발견됐다. 어떤 비상시가 발견됐다. 일단 전화하기. 전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죠? 비상시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이나 우리 협력업체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왜냐면 와야 되니까 집합해야 되니까 집합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단 전화. 그리고 내가 전화해서 한 명이나 두 명 전화하면 그 사람 받은 사람이 또 세 명, 네 명한테 이 사다리 피라미드 구조로 전화를 해서 빨리 모일 수 있도록.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이 다치면 안 돼요.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또는 사람을 신속히 대피시키는 일.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정한 비상 메뉴에 따라서 조치하는 거예요. 빨리.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게끔. 또는 2차적인 사람이 다치지 않게끔 확대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1은 후속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1 아주 중요합니다. 전화하기, 보이시죠? 전화하기, 대피하기, 조치하기.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 이 참 불 나는 경우는 잘 없지만 불이 난다면 아주 심각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이 안 다치면 돼요. 불이 다 타도 건물이 다 타도 사람만 안 다치면은 뭐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으니까 사람만 안 다치면 돼요. 불이 났어. 어디 전화해야 되죠? 119. 무조건 119 전화하는 거. 119 전화하고 우리 저기 어디죠? 소방협력업체 직원도 전화하는 거지. 빨리 와라. 그리고 우리는 소장님은 발견한 사람은 매뉴얼에 의해서 빨리 인명 대피 방송. 사람 먼저 대피시켜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불을 끌어가는 거예요. 사람 먼저 대피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뭐 비상방송이 났다 안 났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신기에 보면 비상방송 장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고 사람을 빨리 대피시켜야 돼요.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다 승강기를 타지 마십시오. 승강기 타면 문제 생겨 계단을 꼭 내려오십시오. 또는 계단으로 이용해서 옥상으로 올라가십시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불을 끄러 가는 거죠. 불을 끄러 혼자 갈 수도 없지만 뭐 둘이 가면 좋겠지만 혼자라도 가는 거죠. 연기를 펴서. 그 다음 중요한 거 1, 2, 3번까지는 이제 제가 전화하고 사람 대피시키고 불을 끄는데 4번 중요하면 승강기를 멈춰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승강기를 이제 소장님이 이나 누구 직원을 보내서 빨리 최상층의 꼭대기층에 가서 너는 승강기를 멈추고 승강기를 끈 다음에 그 옥상에 대피하고 있어라. 왜? 승강기가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면 승강기가 아작이 납니다. 그러면 승강기는 리모델 고치는데 한 최소 몇 천만 원 들어요. 두 대면 얼마겠으면 세 대면 1억씩 듭니다. 승강기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승강기를 최상층에 올려서 스톱 시키는 거죠. 승강기 쓰지 마라 그러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원인이 뭔지 또 보고서를 만드는 거죠. 불이 났으면 이렇게 조치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불이 나면 가장 중요한 경 건물이 다 타도 상관없어요. 사람만 안 다칩니다. 무조건 사람 다치면 일이 복잡해져요. 사람이 다치거나 어떤 더 이상의 사고가 생긴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 정전. 정전도 마찬가지예요. 3 플러스 1이죠? 전화, 대피 조치요. 전화 어떻게 전화해야 되겠어요? 우리 직원들. 그 다음에 저기 뭐죠? 그 전기안전관리 대행자 전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피. 이게 뭐죠? 정정이 된다면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발전기가 돌아가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나갔으니 빨리 대피 승강기를 타지 말고 이것도 사람 또한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나오라 그러는 거죠. 건물 밖에 나온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 전기 안전 대행자가 와서 어떤 그 조치를 하면은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런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으면 죄송합니다. 정전이 됐어. 그러니까 역근무를 봐야 돼요.
우리 건물만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럼 우리 건물에는 수변진 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옆 건물에도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럼 조금 안심하시대. 왜? 한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를 들어서 옆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우리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한전 오라면 옵니다. 우리 건물에 안 들어오든지 옆 건물 같이 안 들어오든지 그렇게 해도 한전에 전화해서 우리 건물 불이 안 들어오는데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한전에 옵니다. 왜? 전기 팔아먹으니까요. 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줍니다. 한전이 와서 체크하는 게 뭐하냐면 요렇게 한전 패드 스위치라고 해서 건물 앞에 다 있어요. 요 스위치를 이 스위치니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점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한전이 가서 수변시 이런 거 한번 봐줍니다. 먼저 오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봤는데 한전에서 봤을 때 이런 컷아웃 스위치나 변압기가 뭐 나갔다, 고장났다, 터졌다. 그리고 또 그거 말고도 뭐 파워 휴즈, MOF, 뭐 ASS 이런 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전은 그 사람들 전문가니까요. 전기 안전 관리자도 오지만 그 사람들 또 먼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기 안전 관리자는 멀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치하면 된다, 받으면 된다. 그래서 전기는 나갔다 하면 발전기가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서 승강기가 도는데 그 발전기 기름도 언제나 끊길지 모르니까 바람을 대피하고 전화를 해서 여러 사람도 오라 그러고 빨리 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빨리 이제 고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1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수소 넘침. 이거 참 이제 전기 나가는 일도 죄송합니다. 이거 말고 승강기 멈춤. 승강기 멈춤도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승강기 멈췄다. 일단 업체 전화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비상열람망에 의해서 직원들 전화하고 그리고 승강기 멈췄어요. 그러면 사람이 갇혀 있다 그러면 정확히 몇 층에 있는지를 알고 구출하러 가야 돼요. 그 소장님들은 승강기 안전 교육을 받으면서 꼭 그 문을 여는 방법, 비상시에 문을 도와서 여는 방법을 꼭 배우셔야 돼요. 근데 문을 열 때도 혼자 가서 열면 안 돼. 둘이 가서 해야 돼. 그래서 승강기가 5층에 있다. 근데 문을 열는데 알고 보면 5층이 없고 5층 위에 걸려 있어요. 근데 문 열다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소장님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두 분이 한 명은 문 여는 걸 사람을 잡고 한 분은 문을 열고 그렇게 해서 꼭 두 분이 가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문을 여는 훈련을 하고 또 사람 구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승강기 내부에 있는 사람을 대피하고 그리고 입주민한테 이제 안내를 해야 되겠죠. 승강기 같은 경우 이렇게 고장났으니까 빨리 시간 고치겠다. 좀 시간 주시오. 그래서 뭐 불편하던 계단을 이용해 주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승강기는 또 제가 승강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계실에서 리부팅 전원을 한번 껐다가 한 뭐 몇 초 있다가 켜면은 뭐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전자제품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승강기 비상 멈춘 사태도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수도 넘침 이것도 잘 있는 일이에요. 저수조 뭐죠? 물탱크 밑에 지하에 있으면 저수조 옥상에 있으면 고가수조 이 물탱크가 넘쳐요. 어떤 이유에서 정수위 밸브 정수위 밸브가 주로 송산되면서 물탱크가 넘쳐버려요. 근데 해필 이때 저기 뭐죠? 집수정 펌프가 가동이 안 돼. 또는 집수정 펌프가 두 개 중 하나뿐 안 돼. 그러면 이렇게 기기실에 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엄청 이제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수자가 넘치면 1번 전화하는 거죠. 그 다음 대피. 누굴 대피해? 입주민 대피할 건 거의 없어요. 우리 직원들 다 대피해라 빨리. 왜? 그 전기실에 물 들어가면 전기 감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피하고 양수기를 써서 물을 빼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물 빼기 전에 저수자가 오버되니까 물 잠궈야 되겠죠. 어디 가서 잠궈야 될까요? 우리 저기 메인 밸브 잠그는 거죠. 메인 밸브 가서 잠그고 잠시만요. 메인 밸브가 잠그는 거죠. 잠그고 더 이상 물이 오버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물이 너무 오버됐어. 도저히 뭐 역부족이야. 그럼 소방차를 부르는 거예요. 비상시니까. 소방차 와서 좀 물 좀 퍼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후에 빨리 이제 조치해서 다시는 대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계실이 이렇게 침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무릎까지 올 정도 지혜실 전기실 출연했다. 그럼 전기 뭐 난리 나는 거죠. 기계실하고. 그러면 119에 호출해서 와서 도와달라면 도와줍니다. 이게 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양수기, 엔진 펌프죠. 전기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꼭 기계실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 비싸지 않아요. 꼭 하나씩 있어도 왜? 이 놈이 쓸 데가 많아요. 전기 없는데 집중 호흡시 꼭 하나씩. 그리고 전기가 너무 많이 찼다. 그럼 한 전에 한번 도전하는 거야. 이거 와서 패드 스위치 전기 내려주라. 왜? 우리 감전되면 다 죽으니까. 대피. 사람이 절대 다치면 안 된다 그랬어.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침수, 이제 기기식 침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화하고 한전 패드 스위치 끄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양수기 쓰고, 양수기가 도저히 안 된다. 소방차 전화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수전 펌프 이상 똑같은 거죠. 집수전 펌프 이상은 침수되는 거겠죠. 집수전 펌프 이상이면은 여기 양수기 항상 준비해요. 양수기로 처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고요. 똑같죠? 전화하고 전기 확인하고 양수기로 처리한다. 집수전 펌프 이상일 때 고장났을 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파 나서 물이 막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엄청 위급한 상황이 하나예요. 겨울에 동파가 엄청 많이 납니다. 동파가 났다. 그러면 모든 펌프를 가동을 중지해야 돼요. 그래서 메인 밸브도 잠그고, 물이 터졌다. 수도에서 나온 메인 밸브 잠그고, 모든 펌프를 다 끄는 거야. 뭐 밑에 있는 소형 펌프, 뭐 온버스 펌프 다 끄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동파 나서 물이 넘치면서 전기 감전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도 대피시키고, 승강기 타지 마라 그러고, 승강기 똑같이 멈추는 거죠. 구층에다 올리는, 최상층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수도 펌프, 수도 밸브, 전기 차단 밸브 딱 내리고, 그래서 물을 잡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동파가 보통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 프렉션 밸브, 알람 밸브라 그러죠. 이 밸브에 동파가 많이 나요. 수압이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래서 동파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동파 관련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세대 뉴스. 세대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세대는 이제 수도꼭지. 동파는 뭐 가끔 가다가 소방 프렉션 밸브, 알람 밸브에서 많이 나지만 세대에서 또 동파 나는 경우도 있고 세대의 어떤 설비의 고장으로 누수되는 경우죠. 그것도 똑같아요. 층 밸브 그 해당 층 밸브 잠그고 펌프 끄고 잠깐 끄는 거지. 우리 전화하고 그 다음에 양수기 같은 거 빨리 투입시켜야겠죠. 전기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양수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입시켜서 물을 퍼고 원인을 체크하는 거죠. 그럼 동파가 어디 잘 나냐? 자 보십시오. 제가 그 감압변 설치라고 꼭 얘기한 게 있어요. 감압변. 이 감압변이 터지면서 동파라기보다는 감압변이 터지면서 세대 누수가 많이 일어나요. 감압변을 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심각하죠. 그래서 엄청 감압변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운이 없으면 카트리지 우리 물 이제 수도급 지진에 한 번에 이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원터치를 탁 들었다 탁 끄잖아요. 이런 데에 있으면서 카트리지 날아가면서 물이 새는 수도 있다. 거기 또한 감압변이 엄청 중요하다. 감압변 엄청 중요합니다. 어렵다. 녹음수 아니죠. 감압변 리서치. 설비 시설 파손 이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터 펌프 고장. 이것도 가끔 있어. 부스터 펌프 이렇게 생겼죠? 부스터 펌프.
그래서 부스터 펌프는 꼭 이제 저기 상부층으로 올라가는데 부스터 펌프가 고장나는 게 잘 없는데 첫 번째 원인 저수소가 물이 없어서 부스터 펌프가 고장나는 거였어. 그래서 어쨌거나 부스터 펌프가 고장나면 최대 상가에 물을 못 쓰잖아. 장사를 못하니까 꼭 여기는 2개 이상의 업체의 전화번호를 꼭 저장해야 돼요. 휴대폰 전화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꼭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우리 전화하고 우리 뭐죠? 전화하고 우리 저기 직원들 그다음에 부스터 펌프 업체 전화하는 거죠. 전화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뭐냐? 물탱크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물이 안 들고 어느 또 물이 또 셀 수도 있어. 물이 당겨야 되는데 당기지 않고 다른 데 셀 수도 있어. 그런 거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 또한 물이 새서 다른 데로 셀 수 있으니까 승강기 또한 물이 침수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승강기 또한 멈추는 것도 중요하다. 거기 보시면 되고요. 버스 보면 그것이죠. 단수 잘 없는 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연관돼서 얘기합니다. 부스터 펌프 고장난 이유가 단수돼서 저수소에 물이 안 생겼어. 그러면 빨리 수도사업소에 전화하는 거, 수도사업소에 또 우리 설비에 전화하는 거 빨리 와봐라. 그럼 물이 뭐 걔를 막혔다 뭐 고장났다 누리쳤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치는데 시간이 걸려. 수습사에 전화해서 물차 좀 보내주라. 물차 보내줍니다. 돈 주고. 그래서 물차 보내서 물탱크에 물 세워서 이제 빨리 이제 조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 조금만 써라. 우리 지금 뭐 어찌 고장나서 고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물차는 계속 투입시켜서 물은 계속 공급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졸라펌프 이상. 졸라펌프 뭐죠? 졸라펌프 이렇게 생겼어요. 하수구 밑에. 이런데도 고장나서 물이 터져요. 그럼 뭐가 있어야겠어요? 여기 주위에도 잠깐 봅시다. 이 양수기 엔진 펌프 엄청 중요해요. 여기도 무조건 있어야 돼. 왜? 자 보십시오. 전기가 고장났어. 전기가 고장났으면 우리 전기를 다 펌프 고장났어요. 그럼 물이 넘치겠죠? 물이 넘치면 어찌 되겠어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를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금 엔진 펌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엔진 펌프는 옆에 센다. 요 옆에 거기 센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이것도 전화해야 되겠죠? 전기 안 통하게 사람 대표시켜야 되겠죠? 대표시켜서 물을 퍼내면서 뭐 못 쓰게 하거나 물을 잠근다든지 물이 계속 쓰면 계속 넘치는 거 물 잠가야 되겠죠. 세대에 그 층에 물을 잠그든지 어떻게 해서 물을 못 쓰게 하고 빨리 이제 양수기로 물을 퍼고 비상수치를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집중호 주차장 진입료예요. 이거는 참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요새 잘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환을 다 해야 돼요. 비상사태. 그래서 우리가 차수막이 있으면 참 좋지만 차수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없으면 미리 이래서 공사를 하거나 차수막 설치 공사를 좋지만 없으면 전환을 다 해서 모래심을 다 써요. 차 다 빼고. 왜? 여기에 물이 들어오는 양이 엄청나요. 그러면서 그 지하로 내려가서 집수선 펌프가 넘치고 기계실이 침수되고 전기실이 침수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빨리 이렇게 한다. 외부에 못 들어오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있나요? 집중호 옥상 같은 경우. 자, 이거 옥상도 중요해요. 옥상 같은 데 집중호면은 하수구가 보시면 이렇게 조그매요. 전화해야겠죠. 집중호에서 무조건 전화를 다 해야 돼요. 직원도 다 집합시키고. 그래서 집중호다. 그러면 주차장 진입로도 막고 뭐 외부에서 물 못 들어오게. 그리고 집수전 펌프가 또 주차장 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호 올 때는 옥상 주차장 입구를 잘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옥상 같은데 자 보십시오. 옥상 같은데 물이 넘쳐서 계단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허다해요. 찰랑찰랑 차는 거죠. 배수구가 이래 생긴데 이게 물이 비가 엄청 왔다. 낙엽 같은 거 막 쌓이잖아요. 쓰레기 찰 때 보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으로 작업하는 게 중요하고 수전 펌프 전기지만 전기 위험하잖아요. 엔진 펌프도 갖고 오는 게 좋다. 엔진 사진 갖고 있습니다. 수전 펌프나 엔진 펌프 갖고 오는 게 좋다. 그런데 이거는 왜 코가 작아? 너무 이게는 그 옥상의 면적이 커. 하수구는 한정돼 있는데 그럼 어쩔 수 없어. 벽을 뚫어야 돼요.
벽을. 벽을 뚫어서 비가 오면은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이거. 코를 뚫는 겁니다, 아예. 도저히 답이 없어. 올 때마다 긴장해. 그럼 벽을 뚫는 거지. 코를 뚫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류. 오베스 배관 역류. 1층이 역류돼요. 1층에, 화장실이나 배수가 역류돼요. 역류되면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화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대피시키고, 전기 차단하고, 수도 차단하고, 이제 조처하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데가 막히는 메인 배관이 막혀요. 메인 배관. 근데 막힐 때마다 뚫지 말고 아예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 번씩 막히더라. 2년에 한 번씩 막히면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뚫으세요. 그냥 아예 불러서. 1년에 한 번씩 막히더라. 그럼 6개월에 한 번씩 뚫으세요. 미리 뚫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상시다. 그럼 뚫는 사람은 미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전화번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노웨어. 기억하시죠? 노웨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진, 강풍이에요. 지진은 뭐 똑같은 거죠. 지진이 났다. 그러면 승강기 타지 마시고 계단으로 다 내려오십시오. 너무 많이 흔들렸다. 전기를 끄고 수도꼭지 다 차단하고 가스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상황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강풍, 바람이 많이 불죠. 그러면 이때도 바람이 많이 부니까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간판 같은 거 주의하십시오. 또는 베란다에 놓여있는 물건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전화를 다 해서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비상사항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항 이렇게 있지만 소장님들이 각 현장에 맞게끔 사항을 준비해서 매뉴얼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